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에게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협력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 뉴딜, 반도체, 원자력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한국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는 배터리에서 가장 앞선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라는 한불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배터리 셀 산업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세드리고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 전환 전자통신 담당 국무장관은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고속철도 떼제배 도입 당시 양국 사이 협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한불 양국 협력의 교두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드리고 장관은 특히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문제에서 노하우를 가진 선두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한국과 같이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중국의 기술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자국과 유럽 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주도적인 위치를 되찾고 주도적인 미래를 꾸려가는 기술적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학연구 수준은 높지만 한국은 산업적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훨씬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한 프랑스 배터리셀 기업 ACC는 일본과 협력도 고려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좀 더 희망적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박사도 많고 엔지니어도 훌륭하다며 프랑스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일본보다 한국을 치켜 세운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이 뒤처지며 경쟁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닛산 자동차의 칼로스 곤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을 함께 구상하자고 하며 앞으로 한국 측의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ACC는 프랑스와 유럽 지역에서 확보한 공급업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대응, 자사학 CEA 연구, 기술센터 등 다양한 자원을 한국 기업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를 잡겠다며 나선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18일 시총 3위로 뛰어오르면서 폭스바겐에 맞춰 제치는 놀라움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루시드가 내놓은 2억 원에 육박하는 슈퍼 전기차는 사전 주문이 17,000대를 넘기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LA 모터쇼가 2년 만에 개막했는데 현대차 기아는 대형 전기차 SUV 콘셉트카 세븐과 EV9을 내놓으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LA 모터쇼를 통해서 미국 대형 전기차 SUV 시장 공략에 발판을 다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의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기에 전기차에서도 대형 SUV 모델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컨은 3년 만에 양산형 전기 SUV를 공개했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태양광 충전 기술을 갖춘 전기 픽업 트럭과 밴을 내놨습니다. 또한 베트남 토종 자동차 제조사 빈페스트도 두 종류의 전기차 SU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렉트릭 쇼크라고 불리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동안 자동차 왕국이라 불렸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내세울 만한 전기차 모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자동차 1위 기업 도요타가 전기차보다는 아직도 하이브리드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온통 전기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요타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이기에 일본은 전기차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공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올해 수익이익이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쉽게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는 또한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며 자동차 부품 업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만 3만 개 이르는데 전기차에는 내연차의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 없어 이런 부품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랜 전통의 도장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도장 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저하는데 일본은 또다시 과거 다른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선두를 내줬을 때 하는 방식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주저해도 이제는 강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EU가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2030년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일본은 빠르게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다시금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토요타가 이런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늦추고 하이브리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토요타가 미국 의회에 전기차로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로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토요타가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토요타는 전기차 전환 지원 대상에 프리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로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토요타는 과거 트럼프 편에 서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팽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8일 바이든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토요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이든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승하며 찬사를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바이든이 탄 차는 허머 전기 픽업 트럭으로 이 차량의 힘을 얹혀내는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들은 한미 배터리 동맹에 바이든이 엄지척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기차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배터리사들과 미국 완성차 업계 간의 합종연행 배터리 동맹이 맺어지고 미국 현지에 배터리셀 공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사이 토요타는 바이든 행정부와 전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노조가 없는 기업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노조가 없는 일본 토요타는 자신들도 보조금을 달라며 미국 언론에 대규모 전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이었던 토요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등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토요타가 곧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에게까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를 모두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토요타는 기겁을 하며 이런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며 그 동력을 제공하는 배터리가 제2의 석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주식시장이 전기차 기업들만 주목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배터리 기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변화를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기초화학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분리막 등 신성장 핵심 사업에서 성과를 내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사업을 준비하며 일본 우수대학 석박사 인재 및 연구기관 참석자들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화에 뒤처지는 일본 기업들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본의 인력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현지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반도체, 가전, 조선업 등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차례입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